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비정연파의 성분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성분이 모두 합쳐져 있는 걸 비정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서로 다 더해져 있는 파형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2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을 구하면, 자, 문제에서 준 함수는 S함수네요. 그죠? 그래서 S함수를 적용해서 초기값을 구하면, 우선 일단은 시간의 함수로 초기값을 구하면 리미트 t를 0으로 수렴하는 식으로 초기값을 구하고, S의 함수를 적용해서 구할 때는 리미트 s를 무한대로 수렴할 때의 요 값을 가지고, 여기 S 함수에 s를 곱한 값을 가지고 구합니다. 자, 요거 리미트 나왔다고 해서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미트는 극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면 무한대에 가까운 값까지 s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0이면 t값이 0이다 하면은 t값을 0에 가까운 값까지 보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그냥 t에다가 0을 적용하면 되고요, s에다가 무한대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함수에 무한대를 적용하기 전에 우선 S에다가 S함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얘랑 약분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내고 4의 S 플러스 6분의 12의 S 플러스 8이다. 자, 여기서 요 S에다가 무한대 적용하고 요 S에다가 무한대 적용하면 무한대에다가 6 더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4 곱하기 무한대, 분자는 12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는 무한대끼리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4와 12 이렇게 약분해주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63번 대칭 N상 환상결선에서 선전류와 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을 3상 불평형 전압이라 하면 정상전압은 요것도 답 찾는 문제가 되겠죠. 정상전압은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3상 불평형 전압에서의 정상전압이에요. 그럼 요것과 똑같은 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보면 요거는 무슨 전압이에요? 요거는 영상전압, 요거는 역상전압이 되겠죠. 역상전압, 얘는 정상전압. 요거 암기, 공식 찾는 거예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그림에서 4단자 회로정수 A, B, C, D 중 출력단자 3, 4가 개방되었을 때, 여기가 이제 개방되었다는 얘기예요. V2분의 V1인 A 값을 구해라. 요 개방되었을 때의 요 A 값 구하는 방법을 요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요렇게 구하는 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형의 회로죠. 파이형에서 A, B, C, D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이 있지요. A 요렇게 해서 1 플러스 Z2분의 Z3. B는 요렇게 해서 임피던스 성분. C는 요렇게 가서 Z1, Z2 분의 Z1, 2, 3를 다 더해주는 거. 다시 적어요. Z1, Z2, Z3. 여기 C죠. 그 다음에 D는
A 좀 전에 이렇게 갔죠? D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플러스 Z1분의 Z3. 네, 요게 A, B, C, D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A 물어봤죠? A. 그래서 1 플러스 Z2분의 Z3.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게 해설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우리 저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V2분의 V1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V2 요 회로를 여기 Z3를 이쪽으로 위로 요렇게 해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Z3가 그냥 위에 가서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여기서 V2는 Z2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뭐죠? 전체 전압 V1이 되겠죠. 그래서 Z2에 걸리는 전압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요. Z2에 걸리는 Z2의 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V2 여기 걸리는 전압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V2분의 V1 값을 구하면 얘를 분모에다 두고 V1을 V1 두고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남은 건 얘가 되고요. 얘 번분수 Z1 플러스 Z3분의 Z2분의 1분의 1이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Z2분의 Z2 플러스 Z2분의 Z3 이렇게 나누면 Z2분의 Z2는 1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Z2분의 Z3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요거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A, B, C, D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걸로 구하셔도 그걸로 암기하셔서 답을 찾아도 무관한 문제입니다. 뭐 A, B, C, D 파이형에서의 A, B, C, D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거 그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저항이 1kΩ 캐피스턴스가 1마이크로파라드가 직렬 접속된 회로에 구형파 전압 10V를 인가하는 순간 캐피시터 C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요거는 요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 캐피시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가 저항이고 캐피시턴스예요. 이때 요 회로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그 순간, 순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내용인데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항과 캐피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순간에 여기 그 캐피시턴스의 전압은 0V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Q는 CV라는 공식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전압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정적 용량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압은 V분의 Q인데 요게 이제 전하량이에요. 캐피스턴스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전압을 충전하는 역할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 전압을 인가하는 그 순간에는 여기 전하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방전되고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충전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는 그 순간에는 전하량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0 나누기 어떤 수를 해도 0이겠지요. 그래서 그 전압을 인가하는 그 순간은 0V가 되는 겁니다. 0V.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 저항과 캐피스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을 인가한 그 순간의 캐피스턴스의 전압은 0V.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저항이 6옴, 유도 리액터스가 8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전압이 20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볼트인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자,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I제곱 R의 공식은 뭐 손실 공식으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회로 이론 공부하시다 보시면 막
와트 단위의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로도 구하던데요. 이거는 뭐예요? 왜 어쩔 땐 이걸로 구하고 어떨 땐 이걸로 구하고 예, 헷갈립니다. 예,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우선 여기는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예, VI 코사인 세타로도 구합니다. 출력을 구할 때는 예, 전체 출력을 구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전기에서요. 소비는 저항에서만 일어납니다. 저항에서만. 리액턴스, 여기 유도 리액턴스나 뭐 캐피스턴스 같은 경우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코일이나 유도 리액턴스 이제 코일 이야기하는 거죠. 코일이나 콘덴서, 캐피스턴스는 저기 전력을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전력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저항. 그럼 손실에서도 전력의 손실을 일으키는 부분은 저항에서만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구할 때도 이 공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라. 자, 요 공식으로 구하면 전류는 I는 임피던스분의 V로 구할 수가 있죠. 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크기로 구할 때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적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선 전류 값을 구해보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자, 저항 6옴, 리액턴스 8옴 해서 요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압의 시료값이 되겠죠. 시료값. 네.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이제 정연파의 전압을 줬는데 요 정연파는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크기가 최대값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시료값을 구할 때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줘요. 그게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요 전압의 시료값은 여기 전압의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루트의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전압의 시료값 요거 계산하면 루트 2 약분돼서 2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 전류값은 20A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항 6옴 줬죠. 그래서 20의 제곱 곱하기 6 하면 요게 이제 와트 단위예요. 2400와트.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하면 2.4킬로와트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물어본 이 단서를 가지고 소비 전력을 구하면 답은 2.4킬로와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어느 소자의 전압이 125 사인 377t 볼트를 가했을 때 전류 I가 50 코사인 377t 암페어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자는 어떤 종류인가? 자, 보면 전압은 사인으로 주고 전류는 코사인으로 줬네요. 자, 요거를 그래프를 사인파 코사인파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여기 빨간색이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면 요건 뭐예요? 사인파. 여기서 90도 앞서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는 코사인파. 얘는 코사인파입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서요. 90도 앞섭니다. 여기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파형을 그리겠죠. 이 90도 앞선 파형을 그리게 해주는 소자는 뭐냐면 C 성분입니다. C. 뭐예요? 캐피시턴스죠. 캐피시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는 XC라고 표시하고요. 얘를 용량성 리액턴스다. 네, 요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이때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하는 소자 용량성 리액턴스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요거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예, 딱 봤을 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빠르면 용량성, 위상이 느리면 유도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기전력이 3V 내부 저항이 0.5ohm의 전지 9개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 접속한 것에 부하 저항 1.5ohm을 접속하면 이때 부하 전류는 전류값은 어떻게 구하죠? 전류는 I는 R분의 V 저항값과 전압을 구한 다음에 요 R분의 V 하면 이때 부하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준 내용을 가지고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기전력 3V 요거 3V에 내부 저항이 0.5ohm인 전지 9개를 가지고 3개를 직렬로 하고 3조를 병렬 1조, 2조, 3조 병렬을 하고 얘를 1.5ohm의 부하 저항을 1.5ohm으로 접속을 하면 이때 부하 전류,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전압. 여기 하나가 3V, 3V.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여기가 9V. 그리고 병렬 회로에서의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9V, 여기 9V, 여기 9V. 다 9V씩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압은 9V. 그리고 여기에 저항값을 구해볼까요? 저체 저항값. 전압은 9V예요. 자, 0.5, 0.5, 0.5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합성 저항은 1.5. 그러면 1.5, 1.5, 1.5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괜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합분의 곱 하면 1.5 플러스 1.5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1.5 곱하기 1.5네 합분의 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합분의 곱은 2개의 병렬 저항이 2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이때만 합분의 곱이 적용이 되는 거지 뭐 3개, 4개 됐을 때 합분의 곱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합분의 곱도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합분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A옴이고 얘가 B옴일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1 해서 얘가 합분의 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합분의 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요게 이제 1.5ohm이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의 분의 1 요렇게 계산해야 요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 1.5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전체 합성 저항은 2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저항이 2ohm, 전압이 9V. 계산하면 2분의 9 하면은 4.5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0번. 여기 전달함수 값을 이런 값으로 주고 이 전달함수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예, 요거는 규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예,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미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규칙은 이렇습니다. S제곱을 DT제곱분의 D의 제곱, S를 DT분의 D, 그 다음에 ES를 소문자 E0의 T, 예, 요거는 S 함수고 요거는 시간의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EIS를 EI의 시간의 함수 T 이렇게 나타내면 자, 여기 S제곱 요거를 요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렇게 분수 A분의 B는 C분의 D다. 요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아야죠. A, D는 B, C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아야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이 규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S제곱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이렇게 나타내고 이 제로 S는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3 S를
dt분의 d. 그래서 3 dt분의 d. 요거 2제로s는 이렇게 나타내고 1 이렇게 곱한 거니까 1은 그냥 써주지 않고 2제로s는 이렇게 나타내고 2is는 2it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요거와 똑같은 걸 찾으면 몇 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네요. 2번. 그죠? 2번.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규칙만 알면 누구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71번 전격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때의 전력은, 자, 요 문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 소비한 전력이죠. 그죠? 저항에서 이 저항에서 전격 전압을 인가했더니 1kW, 전격 전압 V를 인가했더니 이 전압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kW래요. 근데 요 저항에 여기 전격 전압 V가 아니고 이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 즉 0.8 V가 되겠죠. 요 V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80%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저항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 소비 전력입니다. 우리 67번에서의 소비 전력 이렇게 구했죠. 그죠? 근데 전압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면 전류는 R분의 V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류에 R분의 V를 이제 적용해 주면 R분의 V의 제곱에 저항 R, 여기다 제곱하면 R의 제곱분의 V 제곱 곱하기 R. R의 제곱은 R이 2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얘랑 제곱과 얘가 약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소비 전력과 전압의 관계는, 소비 전력과 전압의 제곱은 비례한다. 요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저항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요 소비 전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때 전압의 크기는 전압의 제곱이 된다. 여기 전압의 제곱과 소비 전력은 서로 비례 관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80%를 인가했을 때 그때의 소비 전력,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0.8의 전압의 제곱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격 전압, 요 100%를 인가했을 때 여기서의 소비 전력은 1kW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1kW로 적용해 주고요. 얘 0.8 V의 제곱은 제곱, 0.8의 제곱, V의 제곱 하면은 0.8의 제곱은 0.64죠. 0.64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비례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가까운 거 곱한 값과 먼 거 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죠. 우리 얘 구하는 거니까 얘부터 이제 정리하면 P 다시 곱하기 V 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 1000 곱하기 0.64의 V 제곱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게 640이 되겠네요. 640이 되고 V 제곱 서로 약분되니까 전격 전압의 80%를 인가했을 때 이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640W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전압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R을 직렬회로에 가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래요. 저항은 8옴, 오메가 L. 얘가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2옴이다. 요럴 때 제3고조파. 여기 전압을 보니까 얘는 기본파고요. 기본파. 얘는 3고조파네요. 3고조파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메가 T 앞에 숫자를 보고 몇 고조파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3고조파입니다. 얘는 기본파예요. 예, 기본파. 얘는 3고조파. 얘는 몇 고조파? 5고조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제3고조파의 전류예요. 제3고조파의 전류는 우리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구하죠. 3고조파의 전류는 3고조파의 임피던스분의 3고조파의 전압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적혀져 있네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3고조파 임피던스부터 구해볼까요? 3고조파 임피던스는, 원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R을 직렬해놓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계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거 고조파 차수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오메가 T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요 오메가 앞에 3을 적용해주면 얘가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요거 요 공식 잘못됐네요. 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낼 때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야죠. 분의 여기 3고조파의 전압 요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여기 3고조파 리액턴스니까 3 오메가 L의 제곱 요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요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3고조파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이에요.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자, 문제에서 준 전압의 3고조파는 어떤 거라고요? 이거라고 했죠. 여기서 이걸 보고 시료값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다고 했어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 150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이 3고조파의 시료값은 150V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 분자에다 적용하고 분모에다가는 이제 요 공식 저항의 제곱, 저항 8이라고 했죠. 8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2라고 했으니까 2. 그럼 얘는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고 얘를 구강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1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5고조파의 전류값을 구해라 하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루트. 저항은 그냥 8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5고조파니까 여기 얘가 3이 아니라 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오메가 L은 문제에서 2옴 줬으니까는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분의 5고조파의 시료값 전압 5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 적용돼야죠. 100 루트 2 최대값에다가 루트 2 나누면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5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요 문제 꼭 풀 줄 아셔야 돼요. 요거 직접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대칭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00 루트 3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 40옴의 평형부하1 때 선전류는 요 문제를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3상 Y결선이고요. 여기에 선간전압, 요 선간전압의 크기가 200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각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 45일 때 이때 선전류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자, 요 문제에서는 Y결선이죠.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고요. 선간전압 VL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 즉 요거 바꿔서 정리를 하면 상전압은 루트 3 넘어가서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선전류인데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전류를 구하면 그 전류가 이제 선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상전류를 구하면 상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는 문제에 줬어요. 그죠? 전압은, 여기서의 이 전압은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죠? 상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고요.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임피던스는 1분의 임피던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이때의 선전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선간전압 200 루트 3 줬죠. 200 루트 3 적용하고요.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는 30 플러스 J 40 요거를 크기로 나타내면 저항 30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40의 제곱의 루트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죠. 크기는 55입니다. 해서 루트 3 곱하기 50분의 200 루트 3 요거 계산하면 선전류는 4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 문제에서는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 델타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류가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예.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 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선간전압이 220V, 상전류가 7.33A라면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예, 델타 결선 나왔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 저항값을 구해라. 한 상의 저항값. 저항값은 R은 I분의 V.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과 상에 흐르는 전류값과 상에 걸리는 전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델타 결선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동일합니다. 문제에서 선간전압 220V 줬죠? 요 상에 걸리는 전압도 그러면 220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여기 전압에다가 220V 적용하고요. 상전류, 고맙게도 문제에서 상전류를 줬네요. 상에 흐른 전류는 7.33A다 해서 7.33A 분의 상에 걸리는 전압 220V 하면 이때의 요 한 상의 저항값은 3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5. 예, 요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삼상 평형부하의 역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P1, P2 와트라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자, 두 대의 전력계를 가지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을 구하는 방법.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죠.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역률 물어봤죠.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전력 요렇게 구하고요. 유효전력 요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역률을 구하는데 요거랑 같은 게 몇 번에 있지요?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T가 시간이 0초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정상 전류값은 자, 요거는 과도 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식 암기입니다. 자, 보면 여기 저항과 요 코일이죠, 코일이면 인덕턴스 성분이에요. 그죠? 요거는 RL 직렬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의 전류값 구하라는 문제네요. 공식입니다. 요게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우선 저항은 10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10 플러스 10 분의 전압 70V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는 요거 자연상수인데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그거 적용하고 요거 순수 마이너스 인덕턴스 값 2했니 분의 저항값이 10 플러스 10 해서 25옴이 되겠죠. 곱하기 시간은 t가 0초면 여기는 무한대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한대승 이렇게 적용하고요. 어떤 수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 이제 큰 수니까 5분의 마이너스 1000 해볼까요? 1000? 그럼 요건 뭐예요? 5의 1000승분의 1. 요거 무한대 적용하면 무한대분의 1이죠? 요거 뭐예요? 0이에요. 0. 그래서 여기에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면 0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5 나와요. 그래서 답은 3.5A다 해서 3번이 되고요. 요거 RL 직렬회로에서의 과도현상 거기서 이제 전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3번입니다. 77번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B가 3분의 5, C가 1이고 영상 임피던스 Z01이 3분의 20옴일 때 영상 임피던스 Z2는 자, 영상 임피던스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Z1과 Z2가 A, B, C, D 4단자 정수로 구해지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Z01은 루트 CD분의 AB, Z02는 루트 CA분의 DB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요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요 A 약분되고 여기 D 약분돼서 루트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요거 루트와 제곱 약분하면 C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C가 1이고 B가 3분의 5예요. 그러면 Z01과 Z02 영상 임피던스를 곱한 값이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Z02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Z02는 3분의 5 곱하기 Z01 01분의 1.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Z01이 3분의 20 01의 역수죠? 그래서 20분의 3. 요거 계산하면은 얘 약분돼서 20분의 5 남네요. 그래서 Z02는 4분의 1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요. 영상 임피던스 요거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0V고 이 지점이 6V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V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0V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있겠고요. 여기 V1이라고 하고 여기도 0V.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V2라는 전압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고 여기가 10V면 이렇게 하면 중복되니까 여기가 8V고 여기가 10V면 여기와 여기의 전압은 몇 볼트예요? 10V에서 8V를 뺀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차는 2V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구해서 서로 빼면은 전압차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여기를 V1이라고 두면 요 V1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한 다음에 분자에다가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올려요. 그리고 여기 전체 전압 6V죠? 6V를 곱해줍니다. 하면 V1은 4V, V2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2 플러스 4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요. 전체 전압 6V를 곱해줘요. 그러면 여긴 2V.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차는 2V. 4에서 2를 빼면 2V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V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분배되는 전압값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R1, R2일 때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값을 곱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직접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79번 저항 R옴, R2 및 인덕턴스 L헨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시정수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구하는 문제네요. 네, 시정수는 저항분의 인덕턴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저항이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인덕턴스 값 L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시정수 구하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fs 함수를 이렇게 줬고요. 이 함수를 시간 추이 정리에 의해서 역변환하면 이 s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푸는 문제 아니에요. 요거 문제답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s 함수를 요렇게 주고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라 하면은 답은 요렇게 나옵니다. 4번 요거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회로이론 어려워요. 그죠? 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로이론 공부하시면서 이건 어려우니까는 이건 패스 이래가면서 막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라는 건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하는 공식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61번부터 80번까지 쭉 다 푸신 후에 다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식은 이거였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